천만에요. 당신들은 아직 불평등의 진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은 안개 속 희미한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모두가 그 실체를 어렴풋이 느끼지만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2011년 데네리 얼리와 마이클 노튼이 발표한 빌딩 어 베터 아메리카는 이 안개를 걷어내는 횃불이었다. 그들은 미국인들의 불평등 인식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드러냈으며 이는 우리에게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인간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첫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부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둘째, 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부의 분배 형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식과 이상이 실제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경제적 데이터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집단적 열망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다. 연구 결과는 마치 거울 앞에서 사회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과도 같았다. 응답자들은 상위 20%가 국가 전체 부의 약 59%를 보유한다고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약 84%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닌 집단적 인식의 체계적 왜곡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상적 분배에 대한 견해였다.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미국인들은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약 3배 많은 부를 보유하는 형태를 선호했다. 이는 스웨덴의 상위 20%가 약 36%를 보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견해보다도 평등한 수준으로 미국 사회의 평등에 대한 깊은 열망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적 환상과 현실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천만에요. 당신들은 아직 불평등의 진실을 알지 못해요. 라는 문장은 이 연구의 핵심을 관통하는 외침이다. 진실은 최상위 그룹의 재산이 최하위 그룹보다 3배가 아닌 무려 840배나 많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 이는 마치 별것 아닌 종기라 넘겼던 것이 실은 조용히 몸을 잠식하던 암종양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과 같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 격언은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지침이 된다. 우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치 의사가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없듯이 우리 사회 역시 불평등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이제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한국의 순자산 분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실제 불평등의 정도는 어떠하며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위 10%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이 마이너스다. 약 500만 명이 부채에 짓눌린 삶을 살아간다. 상위 10%는 국가 순자산의 44.4%를 독점하며 이는 강남의 고층 아파트와 고시원의 극단적 대비를 상징한다. 상위 20%는 순자산의 63%를 보유한 반면 하위 20%는 0.6%에 불과하다. 평균 순자산으로 두면 상위 20%는 약 10억 원, 하위 20%는 약 1천만 원, 약 100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하위 30%를 합쳐도 2.3%에 그친다는 사실은 양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불평등의 실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지만 그 격차의 실제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가정컨대 한국인들은 상위 20%가 약 40%의 부를 보유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63%에 달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디어의 낙관적 프레임이나 모두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세계 믿음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적 기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상위 20%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보내고 사교육을 제공하지만 하위 20%는 생계 유지를 위해 부채와 싸운다. 이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이동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회 정의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불평등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명확하다. 이러한 순자산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가? 사회적 이동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불평등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점진적 부유세 도입, 교육 및 주거 접근성 강화, 세대 간 부대물림 완화 같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다. 불평등의 실체를 공유하고 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향한 열망을 모아야 한다. 결국 변화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대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때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진보는 소득 분배를 결정하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불평등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일 것이다.